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백준 17070번 파이프 옮기기 1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이가 새 집으로 이사했네요. 새 집의 크기는 n×n 격자판으로 나타낼 수 있고 1×1 크기의 정사각형 칸으로 나눠져 있다. 각각의 칸은 RC로 나타낼 수 있고 R은 행어 번호, C는 열어 번호이고 행과 열은 1부터 시작한다. 자, 이 문제에서는 행과 열은 1부터 시작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칸은 빈칸이거나 벽이다. 오늘은 집수리를 위해서 파이프 하나를 옮기려고 한다. 파이프는 아래와 같은 형태이고 언제나 이 두 개의 연속된 칸을 차지한다. 파이프는 회전시킬 수 있대요. 회전시킬 수 있는데 회전은 세 가지 방향,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회전할 수 있나 봐요. 파이프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유연이는 파이프를 밀어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벽에는 새로운 벽지를 발랐기 때문에 파이프가 벽을 긁으면 안 돼요. 즉 파이프는 항상 빈칸만 차지해야 된다. 파이프를 밀 수 있는 방향은 총 3가지, 오른쪽, 대각선, 아래 3가지이며 파이프를 밀면서 회전시킬 수 있다. 회전은 45도만 회전시킬 수 있고 미는 방향은 오른쪽이나 아래쪽 또는 오른쪽 아래 대각선 3방향이어야 된다. 그리고 파이프가 가로로 놓여진 경우는 가능한 이동 방법은 2가지. 세로로 놓여진 것도 2가지, 대각선으로 놓여진 건 3가지래요. 아래의 그림은 파이프가 놓여진 방향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나타낸 것이고 꼭 빈칸이 있어야 하는 곳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자, 먼저 파이프가 가로로 놓여져 있을 때 이 파이프가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쭉 갈 수가 있군요.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빈칸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대각선 아래로 꺾여서 갈 수 있대요. 여기서는 요 녀석 3개가 빈칸이어야 되고, 만약 파이프가 이렇게 세로로 놓여져 있을 경우는 밑으로 가야 되니까 아래쪽이 비어 있어야 되고, 이 녀석도 이제 오른쪽 아래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역시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 파이프가 대각선으로 내어 있다면 오른쪽으로도 밀 수 있고 아래로도 밀 수 있어요. 당연히 대각선으로도 밀 수 있는데 이때도 여기 이렇게 비어져 있어야 된대요. 가장 처음 파이프의 위치는 1×1, 1×2. 이게 좌표계가 1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랬었죠. 최초의 파이프는 여기 있다. 요 그림이 이제 최초의 파이프죠. 그리고 방향은 가로다. 그러니까 딱 이 모습이 최초의 파이프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 그리고 파이프 한쪽 끝은 n×n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에는 집의 크기가 3부터 16까지 n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총 이 칸은 맥스 16 곱하기 16이겠네요. 그리고 둘째 줄에 n개의 줄에는 집 상태가 주어지는데 만약에 빈칸은 0이고 벽은 1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못 가겠죠. 그리고 1×1과 1×2는 항상 빈칸이다. 최초의 파이프는 잘 놓여져 있다. 첫째 줄에 파이프 한쪽 끝을 n×n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의 수를 출력한다. 만약에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는 0을 출력한다. 그래서 기본값을 0으로 두고 하면 좋겠네요. 방법의 수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보다 작거나 같다. 인트 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총 우리 지도의 크기는 16×16이고 각각의 지도에서 최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동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그럼 이 가지수는 아주 그냥 자그마한 경우의 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여기서는 1초 주어졌으니까 1억 그런 경우는 말도 안 되겠죠.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탐으로도. 자, 문제를 읽어봤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맵의 크기가 이렇게 되고 각각의 케이스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 3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원탐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각 지점마다 이제 세 방향을 보면 되는데 매번 세 방향이 오는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만약에 파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방향과 이 방향 보면 되는 거고, 파이프가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하면 아랫 방향하고 이 방향 보면 되는 거고, 파이프가 대각선으로 있었다 그러면 요거 이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뭐 최단 거리를 구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DFS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완탐을 할 때 주의할 게, 우리가 중복 체크 같은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중복 방문 여기서는 파이프의 이동이 좀 한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케이스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중복 방문은 굳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 수 있는 방향으로만 잘 밀면서 최종적으로 파이프의 위치가 이 지점에 오면 그 상태를 답으로 표시해 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동했을 때 파이프의 위치가 이 위치로 왔을 때 카운트를 뿔뿔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동 가능한가? 라는 상태는 어떨까요? 이동 가능한 상태는 이 방향으로 밀어보고, 각각 이런 방향으로 밀었을 때 이동 가능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지도 범위 이내여야 되고, 그리고 값이 0이면 그러면 이동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우리 생각 가지고 DFS로 완탐 한번 돌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백준 17070번 타이프 옮기기 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입력부터 받아볼까요? 네, 그럼 입력이 깔끔하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건데, 우리 문제에서 이제 방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향을 0, 1, 2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니까 미리 변수로 하나 만들어 놓고 쓰려고 해요. 네,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만들어 봤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은 그 녀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DFS로 완탐 돌아보기로 했죠. 흔한 DFS를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네, 우리가 DFS를 돌 때는 어떤 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초에는 이게 파이프가 어디 있다 라고 그랬냐면, 네, 가장 처음에 파이프는 1x1에서 1x2 여기 있고, 그리고 방향은 가로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제로 베이스를 쓸 거예요. 여기서는 그 1x1 베이스로 쓰고 있지만 우리는 제로 베이스를 쓸 거니까, 최초의 파이프는 아마 로가 0이고 컬럼이 1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때의 방향은 호리젠탈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만 잘 작성해 보면 되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 C를 출력해 보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잘 구해져야 될 텐데요. 자, 제기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베이스 파트. 자, 베이스 파트는 파이프가 맨 오른쪽 하단에 위치했을 때야. 파이프의 로하고 컬럼이. 그래서 만약에 R이 n-1이고 and then C가
n-1이면 이게 이제 맨 꼭지점에 도달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종료하는데 그냥 종료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답인 C를 뿔뿔 시켜서 도달하나 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인덕티브 파트가 될 텐데, 자, 인덕티브 파트에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먼저 만약에 수평으로 밀면, 그러면 이동 가능한 방향은 수평이거나 또는 대각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수직으로 밀면 다음 방향은 수직이거나 또는 대각이거나, 마지막으로 대각으로 밀면 이 녀석은 수평이 될 수도 있고 수직이 될 수도 있고 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대각은 있어요. 그리고 가로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어떤가요? 가로로는 수직이나 수평이나 대각이었다면 가능한 거죠. 이 말은 수직이 아니면 가능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세로로 이동하는 것도, 즉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도 수직이나 대각이면 가능해요. 즉 이 말은 수평만 아니면 오케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작성을 해보면, 먼저 대각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대각으로 움직이는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R은 대각으로 가야 되니까 로 플러스 1에 그리고 인트 NC는 컬럼 플러스 1이죠. 이게 새로운 대각 좌표예요. 근데 이 대각 좌표로 언제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메소드를 따로 뽑아보죠. static void boolean can go 그래서 로하고 C를 받고, 그리고 대각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해요. 세 번째 isDie라는 변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가로하고 세로로 갔을 때는 어때요? 가로하고 세로로 갔을 때는 그 지점의 좌표만 0이면 되는 거, 그걸 판단하면 되지만 대각으로 갔을 때는 그 지점뿐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된다 그랬죠? 대각으로 갔을 때는 그 지점뿐만 아니라 위하고 왼쪽 여기도 함께 봐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만 좀 특별해요. 그래서 변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해보면, 만약에 일단 범위 내에는 있어야죠. 그래서 if r이 커버렸다 n보다, 또는 c가 커버렸다 n보다, 요러면은 안 되죠. 이것도 공통적으로 map rc가 1이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isDie인 상태에서 이 녀석은 이제 누구하고 누구를 봐야 된다. map r-1에 c 1이거나, 또는 map r에 c-1이 1이면 이 녀석은 이제 걸려 있는 거니까 그때는 안 되죠. 나머지 경우에는 true예요. 이렇게 이동 가능한 함수를 만들어 봤고, 그렇다면은 자, 대각 if can go냐 r, nr, nc고 true인 상태로 가보면
갈 수 있으면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DFS에 NR, NC 그리고 현재 내 방향 대각으로 가본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언제나 되는 거였고, 다음으로 수직이 아니면 수평 가능. 그래서 if D가 버티컬이 아니면 수평으로 간다. 자, 수평으로 간다는 것은 NR은 로는 안 움직이죠. NC는 C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지점으로 갈 수 있나요? if can go NR, NC, course 이면 DFS에 NR, NC 그리고 수평, 그러니까 호리젠탈. 자, 마지막 케이스 수평이 아니면 수직은 가능. if D가 호리젠탈이 아니라면 NR은 이제는 R 플러스 1이고 NC는 C가 되겠죠. 그리로 갈 수 있을까요? if can go NR, NC, force이면은 DFS, NR, NC 그리고 vertical로 가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방향에 대한 탐색이 끝났을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C가 계속 증가가 됐을 거고, 그리고 출력해주면 끝. 네, 13개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입력 검증을 주석하고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출은 성공적으로 되었고요.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성능으로 통과된 문제예요. 카테고리는 DFS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 파이프 옮기기 1이라는 문제는 이제 형제 문제가 파이프 옮기기 2가 있거든요. 내친 김에 그 녀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옮기기 2. 자, 그럼 연속해서 백준 17069번 파이프 옮기기 2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이는데 어디가 이제 달라졌는지 그거 위주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은 시간 제한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1초였는데 1초가 0.5초로 줄어들었습니다. 확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아래쪽으로 좀 보시면 또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자, N 제한이 원래는 3에서 16이었거든요. N 제한이 2배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출력 값이 출력이 원래는 인트 범위다 요 내였거든요. 100만 즉 100만 언더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이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롱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달라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원래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앞에서는 원타임으로 풀었어요. DFS. 자, 이렇게 우리가 원타임으로 풀 수 있었던 근거는 앞에는 16 x 16이었고, 그리고 세 가지 케이스로 가는 게 1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억 언더로 떨어지니까 충분히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N제한이 32로 늘었죠. 세 가지 케이스여서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 수가 뭐 1억 가까이 가는 뭐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시간도 엄청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DFS 완탐으로 하면은 시간 초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완탐이 안 된대요. 그럼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뭔가요? 가지치기. 근데 딱히 여기서 어떻게 가지를 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완탐이 실패했군요. 그럼 다음 스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DP적으로 혹시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순서가 됩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세로로. 그리고 이 지점에서 도달했을 때 경우의 수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 지점에서 도달했을 때 경우의 수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녀석들이 작은 문제가 되는 거죠. 큰 문제와 작은 문제의 관계가 나오고, 그래서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이고, 자, 큰 문제의 답을 구할 때 작은 문제의 답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그래서 최적 부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DP로도 이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식 찾아 산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F의 저 지점을 A, B, R, C라고 했을 때 여기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전항이랑 이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전항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요렇게 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도달할 수 있어요. 세 방향. 여기도 요렇게 도달할 수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되냐? 그건 아니죠.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거는 가능하죠. 가능하고 대각선도 가능하지만 뭐는 안 돼요. 이 방향으로 왔을 때는 아래로 꺾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얘는 빠져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는 케이스도 마찬가지. 이거는 가능하죠. 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안 돼요. 이 녀석은 오른쪽 꺾어갈 수가 없어요. 대각선으로 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왔을 때 꺾어갈 수 있고, 대각선으로 왔을 때 진행할 수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에 왔을 때도 꺾어갈 수 있어요. 얘는 다 되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단순하게 좌표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죠?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에 대한 고려. 그래서 점화식을 작성해 보면 F에 RC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호리젠탈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자, 요 지점에 호리젠탈로 들어오는 거니까 누구하고 누가 대상이 되나요? 요렇게 왔을 때 호리젠탈이 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대각선으로 왔을 때도 호리젠탈로 방문하겠죠. 그래서 F의 R에 C-E를 호리젠탈로 온 케이스와 F의 R에 C-1이 대각선 다이애고널로 온 케이스가
합쳐진 거죠. 그리고 F의 RC를 버티컬로 방문한 케이스는, 버티컬이니까 위쪽이겠네요. 그래서 F의 R-1의 C를 어떻게 방문했다? 수직으로 방문했거나 또는 다이애고널로 방문했으면 되는 거죠. 여기를 버티컬로 방문하거나, 그리고 F의 R-1의 C를 다이애고널로 방문하거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의 R과 C를 다이애고널로 방문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이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개 다 되는 거예요. F의 R-1의 C-1을 버티컬로, F의 R-1의 C-1의 여기를 호리젠탈로, 그리고 F의 R-1의 C-1의 다이애고널을, 이 세 녀석을 합쳐준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을 세워볼 수 있겠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으려는 값은 이 세 녀석이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화식을 찾아봤으면 이 점화식을 가지고 이제 뭐 배열 만들고, 메모할 수 있는 배열 만들고, 상향식으로 채워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작성해 볼까요? 그래서 백준 17069번 파이프 옮기기 2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옮기기 1과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제 입력은 다 갖춰 놨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면 좋을 게 있어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DP 테이블을 채울 때 어떻게 지금 점화식을 작성하고 있냐면, C-1과 R-1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배열을 제로 베이스의 배열로 만들어 버리면 C-1 하면은 음수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영행, 영열일 경우에. 그래서 애초에 영행, 영열을 그냥 더미로 넣어 놓고 그리고 작성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이제 입력을 받는 부분에서 애초에 n을 받았는데 n을 그냥 1 키워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행, 영열이 그냥 더미로 만들어지겠죠. 됐고요. 그리고 DP를 돌려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값을 저장할 동적 테이블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저는 동적 테이블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O하고 C를, 자, RC 좌표를 D로, D 방향에서 RC를 D 방향에서 방문한 경우의 수라고 정의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범위가 좀 크다 그랬으니까 롱 타입의 배열 롱 타입으로 받아보면 되겠고, 각각 크기는 R이 N, C가 N,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은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선 세 가지죠. 그리고 최초의 기적값 DP에 로가 1에 컬럼 2에 이 지점은 호리젠탈로 방문한 게 1이다, 한 개 있다. 이게 이제 표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뭐 반복문이죠. int r은 자,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있고요. r이 n까지 r 뿔뿔. 자, 컬럼 같은 경우에는 c는 2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현재 위치가 2고, 그리고 오른쪽과 대각선으로만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3부터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C가 N까지 C 뿔뿔.
자, 그리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체크하려는 점은 공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if 맵을 딱 봤더니 로시를 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1이면 1이면 요 녀석은 벽이라 안 되죠. 자, 그렇지 않다면 이제 경우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먼저 현재 지점에 가로로 온 경우는 왼쪽 지점에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온 케이스죠. 그래서 DP에 R과 C에 가로 호리젠탈로 온 경우는 왼쪽 DP에 R에 C-1에 가로로 온 거니까 호리젠탈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지점에 세로로 온 경우 위쪽 지점에 이 두 가지 케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DP에 RC의 버티컬은 위쪽이니까 R-1에 C 버티컬에다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이네요. 현재 지점에 대각으로 온 경우 왼쪽 위쪽 이거는 방향 상관없죠. 세 개 다죠. 가로 세로 대각. 근데 대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크를 해야 될 지점이 한 점만 있는 게 아니었죠. 자, 대각으로 온 경우에는 이 지점 봐야 되고 이 지점 봐야 되고 이 두 개의 지점을 추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각으로 이동이 가능하려면 if 맵에 R-1에 C가 0이고 and 맵에 R에 C-1이 0이다. 이런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죠. 그런 경우에 DP에 C의 다이거널은 DP에 R-1에 C-1을 호리젠탈로 온 경우에다가 플러스 DP에 R-1에 C-1에 버티컬로 온 거에다가 플러스 DP에 R-1에 C-1에 다이거널로 온 경우를 더해줘라. 라고 하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동적 테이블이 다 채워졌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값 C는 DP에 n-1 맨 끄트머리니까 n-1 여기를 호리젠탈로 온 거 플러스 DP에 n-1 여기를 버티컬로 온 경우 플러스 DP에 n-1 다이거널로 온 경우 세 개를 합쳐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이 출력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 1로 키워줬으니까 여기도 1부터 받아줘야 되겠죠? 로하고 컬럼을 다 1부터. 또 뭐가 틀렸을까요? 호출을 해야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 호출을 해야. 네, 그럼 값이 나온 것 같고요.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 문제는 네, 이 정도의 성능으로 통과한 문제고요. 네, 그래서 17069번 파이프 옮기기 2는 DP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문제 살펴봤네요. 그래서 파이프 옮기기 1과 2 두 개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